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을 하게 된 숙면여자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 김스베틀라나 연구교수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뉴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유통 데이터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인터넷 키워드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더 많이 검색을 하는지, 사용자들이 그 어떠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패턴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이 데이터 내에서는 들어있는 데이터라든가 혹은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를 임포트를 한 이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탐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술 통계라든가 혹은 간단하게 머신러닝도 적용을 해봄으로써 예측까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뉴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자, 먼저 데이터를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뉴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기서 아래 이제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데이터 상품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한 이후에는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는 여기 유통과 그리고 상품 유형에서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사용할 데이터는 쿠팡과 그리고 G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 데이터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그러한 데이터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샘플 데이터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쿠팡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제가 제공하는 소스를 이용을 하면서 그 G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을 해봄으로써 조금 더 자기의 분석에 맞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준비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뭘 들어가게 될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임포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를 분석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습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실습 환경에서는 우리가 아나콘다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유가 되게 다양하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오픈소스인 거죠. 그러니까 오픈소스이고 이러므로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건 바로 깔끔하고 그리고 단순한 문법을 우리한테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분석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링크에 들어오셔서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OS에 맞는 그러한 버전을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대로 다운로드를 해서 넥스트 누르고 난 이후에는 설치 완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여기 런치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런치라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뜰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떠한 실습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만들어내고 그 폴더 내에다가 제가 제공하는 스크립트와 그리고 이제 받아오는 그러한 그 CSV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다 집어넣고 다 넣고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이 PPT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따라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폴더를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때는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이후에는 상품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전에는 항상 해야 할 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유형의 값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디스크리션 파일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고 어떠한 형식과 그리고 어떠한 값들을 어떠한 밸류가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올려놓고 난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주피터 노트북의 화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야 하는데요.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우리가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함수라든가 필요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판다스라든가 넘파이, 그리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트플로틀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보정이 안 맞기 때문에 경고되는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 여기 import warning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거의 이렇게 간단한 오류들이 그러니까 출력되지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런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위에서 ru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쉘이라고 하거든요. 이 쉘이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엔터이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클릭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별 모양이 나타났었죠. 요거는 실행이라는 의미고요. 요 숫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실행하는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것은 지금 아직 밑에 아무것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호출만 했을 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PPT를 봤을 때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이터 내에서는 한글 폰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한글 타이틀을 제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뭐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시각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타이틀이라든가 한글이 들어오는 그런 뭐 제목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진 않습니다. 제공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글 폰트 나타나기 위해서 따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는 이 스크립트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것만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맥인 경우에는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 한글 타이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호출을 하도록 할 건데, 자, 데이터를 리드를 하거나 혹은 이제 파이썬 내에서는 데이터를 임포트하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read CSV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앞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나 줍니다. 저는 DF, 즉 데이터 프레임의 쿠팡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안에다가 뭐를 저장을 할 거냐면 바로 우리가 받아왔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는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제가 데이터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고 얘는 경로예요. 즉 지금 같은 아나콘다 안에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위치에 들어있는 파일이긴 하는 거지만 이 중간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구분하는 부분이고요.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코딩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자, 별 모양 보이시죠? 얘는 지금은 실행 중이고요. 데이터가 이제 다 불러내졌죠. 자,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를 한다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장하였던 그 이름은 그대로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총 지금 이 정도 되는 행을 갖고 있고 8컬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위에서는 각각 8개 있는 컬럼을 그리고 이 밑에서 행의 안에 행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데이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헤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헤드는 기본적인 함수 중에 하나이고요. 이 데이터 내에서는 상위 5개의 행만 그리고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숫자를 집어넣게 된다면 원하는 만큼 행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기본 값 같은 경우는 5개, 그러니까 즉 앞에 이렇게 보시면 상위에 5개의 행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은 볼 수가 있고요. 헤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는 또한 3이라는 숫자를 넣게 된다면 원하는 행만큼 출력이 되고요. 그 반대로 tail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하위, 즉 밑에서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3가지 행을 우리한테 출력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rint df 쿠팡 shape이라는 것은 뭐냐면 shape 말 그대로 모양인 거죠. 즉 데이터가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보시면 지금은 8개 컬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어떠한 데이터들은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변수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info이라는 명령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전반적인 그러니까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디스크립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고요. 즉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총 행이라든가 그리고 열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행에 들어있는 값들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t 64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숫자형으로 정수형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loat 64 같은 경우는 그 실수형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주로 이제 텍스트 파일이 많고 정수형 데이터도 많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alue count이라는 것은 이 value count를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개별 변수 내에서는 들어있는 어떠한 값들의 횟수를 이제 세서 이제 카운트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검색어명 안에서는 물주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는 value count를 갖고 있다 이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밑에서는 1이라는 숫자는 검색어명에서는 한 번밖에 검색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한 검색어명을
트루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이라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수가 아니라 지금 이 검색어명에서는 그 유일한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검색어명을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을 다 빼내고 유니크한 값만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살펴볼 때는 이제 결직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직지 확인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즈놀이라든가 이즈나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즈놀이나 이즈나를 통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비워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직지 같은 경우는 true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true 1이라고 한다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true이라는 값이 되고요. false는 또 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true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rue가 1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솜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결직지의 값을, 이 토탈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true, false, false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이라는, 즉 이 전체적인 데이터에서는 지금 결직지 값이 2개가 들어있다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직지 값 개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즈놀을 사용을 합니다. 이즈놀 같은 경우는 true 아니면 false를 이용을 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놀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1이라는 값을 매기게 될 것이고요. 얘를 합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직지의 개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자, 여기서는 다 널널인데 검색어명에서는 67개이라는 결직지가 들어있다 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lo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한번 이용을 하면서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서 검색어명에서는 이즈놀이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뽑아낸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67개였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67개라는 행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불러오는 데이터를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